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상승장. 자, 지금 기대감이 장난이 아니죠. 자, 하지만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점이나 그런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스 뭐 한번 보시면 온통 그 장밋빛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넘고 4만 1천 달러까지 지금 회복을 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6조 그 달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올 들어 최대치 돌파를 했고 비트코인도 지금 그 도미넌스라고 하죠. 점유율이 5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그냥 일렬로 쭉 한번 세워봤더니 1위 금, 2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뭐 아람코, 알파벳, 아마존, 은, 엔비디아, 메타. 자, 그 다음에 10위가 뭐다?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꿰찼다고 합니다. 꽤 많이 올랐죠. 이제 NFT 다 죽은 거 아니냐?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퍼지 펭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닥 가격을 잘 다졌다가 이제 뭐 하루 만에 무려 34%가 올라왔네요. 글쎄요, NFT도 슬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아담 백이라고 있는데요. 뭐 한때 뭐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라는 추측을 가능케 할 정도로 뭐 기술력이 있는 기술자입니다. 자, 이분이 예전부터 지난 8월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반감기 오기 전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하거나 이를 넘을 것이라는데 100만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100만 사토시를 걸겠다. 자, 네임 밸류에 비해서 돈을 조금 적게 건 거는 있지만 어쨌든 내 예측은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반감기 내년 4월 한 말 정도 예상이 되죠. 그 전에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 비트코인 넘을 거라고 지금 본인의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계 대형 은행 스탠다드 차터드에서도 올 초에 냈던 전망을 기존 그 가격 원래는 12만 달러까지 봤는데 10만 달러 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이 영국계 은행도 반감기 전이라고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근데요, 또 이제 대부분 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차티스트, 그러니까 차트 보는 사람들은 신고 좀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맞을까요? 릭 에델만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금융 그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투자 자문인 총 이제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했더니 투자 자문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면 나 이거 살 거야 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77%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ETF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투자 자문인의 47%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자, 혁신 기술이고 뭐쩌고 저쩌고 하죠. 자, 투자 자문사의 47%가요.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ETF가 승인되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 회사 자금을 통해서 뭘 사겠다? 비트코인 현물 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한 달간 저는 사실 1차 매수 적기였다. 그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승인된다.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거의 이제 한 달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죠. 그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그 정도라는 것을 거의 100% 확신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비트코인 ETF 현물이 승인이 된다? 당연히 가격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이 정보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올 초부터 현물, 선물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엄청 사댔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었겠죠. 제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이렇게 올라왔다면 저 같으면 이미 올라 있는 가격의 비트코인을 살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실 때요. 그 내가 먹을 수 있는 상승의 여력과
떨어지는 그 하락의 비율, 이걸 뭐 이제 risk to reward ratio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작고 위로 우리가 상승할 여지가 클 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돈을 배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아직 좀 덜 오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제가 알트코인 사실 좀 그 이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들어주시느라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알트코인 특집 방송을 계속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지금 비트코인 사긴 좀 그렇고 덜 오른 주목받지 못했던 주요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ETF 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릅니다. 순환 매장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자, 크립토 TV는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그냥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좀 도형화시켜서 나타내 봤습니다. 지금 ETF라고 하는 거, 이거 승인. 저는 1월 첫째 주 가능성, 저는 99%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yes죠. 승인이 된다면 12월에서 1월 초, 뭐 이게 1월 초 중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실제 뉴스가 나오기까지 랠리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그래서 이걸 99%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11월에 조금 알트를 매집을 했었고요. 만약에 1월이 만약에 ETF가 승인이 안 되고 뭐죠? 아크 인베스트였나요? 그 돈나머니 펀드가 예를 들어 거절이 된다?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뭐 이제 다음 기회에 되겠죠. 다음 기회. 근데 저는 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 1월 초까지 랠리를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ETF 승인이 되면 올해 초부터 현물, 선물할 것 없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잖아요. 자, 그 기관들은 개인들이랑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차익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무조건 팝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이제 2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 물론 기관도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이 소식에 지금 좀 비트코인을 많이 쟁였다면 분명히 저는 차익을 실현할 기관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얼마나 조정이 될 것이냐. 당연히 제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한 10% 마이너스 10%까지는 뭐 이게 조정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뭐 20, 30%까지 최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조정이 뭐 없이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자, 여기서 또 나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4년 4월달 반감기가 있죠. 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또 언론에서 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특비를 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또 그 기대감 랠리를 할 수 있게끔 언론을 계속 뭐 대중을 선동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또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이 1억에서 1억 5천까지도 갈 수 있겠다. 자, 이게 아까 드렸던 그 아담 백이라고 하는 그 CEO와 영국계 그 스탠다드 차터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반감기 그거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위기, 뭐 빚이 뭐 어마어마하다더라.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한번 이거 터질 게 터져야 끝난다. 자, 그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게 이 지금 빨간색을 제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경제 위기, 사실은 경제 위기 전 세계에 이미 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경제 위기는 미국 주식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같이 크립토도 한번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계획과 앞으로의 어떤 저의 그 계획을 그냥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12월, 지금부터 내년 1월 초죠. 1월 초중순까지 ETF 승인이 된다? 저는 그때가 단기적으로 보는 1차 매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월에 샀던 이제 좀 이거는 제가 한 달 단기 예금을 들고 가자. 이거 기억하실 분이 계실까요? 한 달 동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 ETF 승인되면 미련 없이 던질 물량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만약 있으시다면 요때 우리가 적당히 던질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익절이어야겠죠. 자, 두 번째 매수 시기 언제일까요? 기관들이 ETF 승인돼서 나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 뭐 예를 들어 기관들이 뭐 200% 수익이다, 뭐 100% 수익이다. 비트코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한번 조정 또는 하락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심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2차 매수 시기. 당연히 이때 뭐 올인 이런 거 아닙니다. 적당량 그냥 예전에 팔았던 물량 현금으로 조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때 조금 사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죠. 스탠다드 차터즈도 얘기했던 뭐 12만 달러, 10만 달러. 그 케이스가 만약에 온다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 1억 3천, 1억 5천까지 간다면 저는 이때가 2차 집중 매도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는 이때 전량 매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비트코인이 1억 5천이 가 있으면 알트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경제 위기라는 게 오고, 또 반감기 이미 반영이 됐고, 이제 실망 매물만 나와서 가격이 후루룩 떨어졌다? 그때는 저희가 쌓아놨던 현금을 이때 써야겠죠. 이때는 2차 집중 매수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저의 어떤 견해입니다. 이게 꼭 맞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냥 참고하시고 본인만의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1월 초중순까지 크립토 랠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라고 하는 거 승인된 다음에 가격 조정 가능성 당연히 높죠. 근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이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게 뭐 1,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뭐 3, 4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언제 떨어질 것이냐를 생각을 한번 예상을 해볼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전 세계의 유동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 저라면요. 한번 큰 폭등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지금 주변에서 일반인 분들 코인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2년, 3년, 5년, 뭐 저처럼 뭐 거의 10년간 코인에 있는 이런 고인물들 말고 그냥 이미 시장 다 떠나셨던 일반인 기준에서 그분들이 코인에 관심 많으십니까? 제 생각에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랠리는 사실은 기관들의 랠리였고요. 올해 내내 기관들이었고, 뭐 일부 개인들, 고인물의 랠리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 이거 승인이 되고, 이 여세를 몰아서 뭐 반감기다, 뭐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 세계 일반인들, 소위 말한 고인물이 아니라 이전에 시장을 떠났었던 뭐 2년, 3년 전, 뭐 이제 뭐 테라루나 FTX 그 전에 떠났었던 전 세계 코인러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꼭지에 사는 불상사가 또 한 번 저는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인들이 예를 듭니다. 비트코인을 뭐 8천만 원, 1억에 샀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이 1억 3천이 되고 1억 5천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샀다가 그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긁어버렸었죠. 그때 한번 저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뭐 블랙스완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하나의 뭐 전쟁이 될지 아니면 뭐 진짜 중국의 부동산이 흔들릴지 뭐 일본에서 뭐 국채 채권 이게 가격 방어가 안 돼서 거기가 이제 뭐 터질지 그건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일반인들이 꼭지에서 산 다음에 이제 소위 경제 위기가 난다면 또 한번 그들에게 빚을 전가하는 이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과거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제 위기, 뭐 쓰나미, 뭐 대공황. 자, 사실은 2020년 3월 그 전에 이미 코인 투자하고 있었다. 그런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020년 3월 14일인가 17일에요. 비트코인 하루에 마이너스 50% 빠졌습니다.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금도 다 던졌습니다. 그런 정도의 순간적인 낙폭이 한 번 정도, 내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저는 올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2017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트코인 선물, 그러니까 CME, CBOE에 비트코인이 선물 상품이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때 선물, 그러니까 위에도 배팅하고 아래에도 배팅했을 때, 그때 기관들은 1년 약정으로 아래에 배팅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기억나시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21년 11월, 10월 달인데요. 그때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이건 이제 SEC가 승인을 한 건데요. 마찬가지죠. 21년 10월, 11월 그때가 정확히 꼭지였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세력이다. 자, 24년 현물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저 같으면 또 악용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24년에 뭐 시장, 뭐 미국의 주식 시장이 폭락, 뭐 4월에 올지, 6월에 올지, 뭐 9월, 10월에 올지 그 시점을 맞춘다라는 건 거의 뭐 사기꾼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그게 온다? 제가 그 글로벌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라면 글쎄요, 저 같으면 좀 기다렸다 그때 폭락했을 때 좀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가격이 오르네 떨어지네 뭐 분석도 했다가 글쎄요, 한 번 정도 큰 폭락의 기회가 오면 저 같으면 그때를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뇌피셜이죠. 이게 뭐 절대 이대로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시고요. 여러 가지 그 지금 업계 빅 이벤트 제가 해서 언급 안 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의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중장기 전략을 한번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팔아야 되지, 또 언제 얼마만큼 사야 되지, 나한테 현금이 있나? 그러면 또 어떤 코인을 몇 개를 좀 팔아서 좀 시기를 기다려 봐야 될까? 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고요. 생각을 해보시는 자체가 투자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